자, 이번 시간에는 분단 과정 봅니다. 자, 1945년 해방이 되었죠.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해방 전에도 소위 말하는 뭐가 있어요? 건국준비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국준비활동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적어도 세 군데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디 있었죠? 충칭. 아주 무슨 아메바처럼 임시정부 상하이 뭐 이건 아니지. 충칭이야, 충칭. 충칭에 정착한 게 언제라고? 1940년 충칭에 정착해서 해방될 때까지 충칭이었고, 여기서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 조소앙 선생님의 3균주의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한다. 뭐뭐? 정치, 경제, 교육. 그죠? 예. 교육은 뻔하죠. 무상 의무교육. 일정 연령이 되면 무상 의무교육 한다라는 거죠. 정치는 뭐라고? 보통선거. 일정 연령이 되면 많이 배웠느냐, 학력과 재산과 성별에 상관없이 보통선거. 경제가 이제 중요하죠. 토지 개혁은 당근 실시하며, 이건 기본이야. 그리고 대생산기관. 대생산기관 요즘 말하면 뭘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SK라든가 LG라든가 이런 거죠. 대생산기관은 뭐 한다? 국유화한다. 그래서 이 균이란 글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균등하다. 평등하게 한다. 삼균주의. 이걸 가장 자세히 외워야 됩니다. 맞죠? 왜? 화북지역에서 여기 뭐가 있어?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있었죠. 여기 두목님은 김두봉인데, 여기에서도 건국강령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나라를 세울 때는 뭐가 필요해? 원칙이 필요한 거지. 여기 딱 봐봐요. 여기 정말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뭐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뭐가 없어? 친일파 청산이란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강령에 넣지조차 않았어요. 근데 애매한 거 있잖아. 이런 건 좀 애매하잖아. 보통성 할 건지 말 건지. 무상교육 할 건지 말 건지. 특히 뭐야? 토지개혁은 너무 당연하고 이런 거 할 건지 말 건지. 애매한 것들 어때요? 넣어놓은 거고요. 친일파 청산은 너무 당연하니까 아예 강령에조차 넣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내용은 거의 어때요? 똑같다 그랬어요. 균자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워요, 사실. 자, 그리고 어때요? 국내도 있죠, 국내도. 국내는 뭐였어?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조직이 1944년 8월 해방을 딱 1년 남기고 누구 중심으로?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됩니다. 중요한 거 요건 좌우 합작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여운형 선생이 조선 총독에게 5개의 조항의 요구,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일본 놈들이 항복을 하잖아. 원자탄 맞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우리나라에 일본 놈들이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까지 합해서 약 80만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 넘었으니까요. 생각해봐요. 손에 짱돌 하나씩만 들고 어때요? 던져버리면 돌무지 묻은 80만 개를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고구려 양식으로,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정무국장이죠. 엔도라는 놈이 여운형을 찾아오죠. 왜냐면 김구를 찾아갈 수가 없지. 충칭에 있잖아. 이승만 찾아갈 수 없지. 미국에 있잖아. 그래서 누굴 찾아간 거야? 여운형을 찾아간 거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어때요? 찾아갔을 때 여운형이 어때요? 5개 조항을 요구하는 거지. 3개월치 식량을 나에게 확보해라. 뭐 이러면서 요구하는 것들. 여러분 충분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운형은 파워가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해방이 딱 되는 그날 여운형은 이 조직 이름을 뭘로 만들어? 건국준비위원회. 뭐야? 건준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 자,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좌우 합작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좌측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야? 여운형이었다는 거야. 우측을 대표하는 사람은 안재홍이야.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날 갑자기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쓸게요. 인공을 선언합니다. 놀라운 건 이 인공의 대표를 누굴 추대하는 거야? 이승만을 추대했다는 것이. 그죠? 놀라운 건 이승만 아직 귀국도 하기 전인데. 이승만이 10월이 돼야 귀국하거든요. 귀국도 하기 전에 이승만을 대표로 추대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누가 빠져나갑니까? 우익이 이탈이 나갑니다. 우익, 이탈하죠. 우익을 정확히 말하면 누굽니까? 안재홍입니다. 안재홍 같은 우익의 이탈이 나고, 안재홍 선생은 당을 따로 만들죠. 알아야 돼. 안재홍 선생 따로 당을 만들어. 이게 무슨 당이야? 국민당을 만들어. 우익이 이탈할 때 명분이 있겠죠. 뭐 하겠다? 임시정부를 지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익을 이탈했고, 그래서 이제 좌익만이 중심이 돼서 박헌영이 중심이 됩니다. 하늘이 니네 고향 선배 박헌영이 중심이 돼서 인공을 선언합니다. 이게 9월 6일인데 그럼 뭔 소리냐? 9월 8일 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진주하는 게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돼요. 그 전에 뭐라고? 위원회보다는 공화국이라고 국가, 정부 형태를 우리가 어때요? 가지고 있다 라고 선언을 해놓으면 훨씬 미군과 뭐하기가 좋다, 협상하기가 좋을 거다 라는 판단에서 했는데, 이걸 누가 주도한다고요? 좌익, 박헌영 같은 사람이 주도했다고. 그럼 여운형은 어때요? 이때 어때요? 이걸 주도하지 못했어요. 여운형은요, 여기에서 실망을 느끼고 나중에 여운형은 조직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인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인민당. 여운형은 나중에 뭘 만들어요? 인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요건 박헌영 같은 극좌 모험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당연히 미군이 와서 보니까 이런 빨갱이들 조직이야. 미군정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전혀 인정할 이유가 없겠죠. 이 정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아이들을 조금 더 보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정말 놀랍게도 한국민주당, 뭐가 만들어져? 한민당이라는 것도 결성됩니다. 말도 안 되죠. 한민당은 누가 주로 만든 거야? 일제시대 누구라고요? 지주와 일제시대 지주 플러스 자본가 그룹이 만든 거야.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 김성수. 기억나죠? 그죠? 김성수라든가 송진우라든가. 그러니까 김성수 정도 이름 외워두세요. 김성수 공부 좀 해본 사람 다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죠? 그래요. 고려대학교, 동아일보. 더 중요한 거, 고려대학교 동아일보보다 훨씬 더 시험 잘 나오는 게 있어. 경성방직 주식회사. 경성방직 주식회사. 두 글자 줄여서 경방이라고 하죠. 그죠? 그 경성방직 주식회사, 경방. 만든 사람이 김성수야. 사장 자리 이제 동생한테 물려줬지. 그 동생이 김현수고. 그 김현수는 반민특위에도 끌려갔고. 그 김성수가 동아일보 만들었고, 그리고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서 학교 이름을 고려대학교라고 바꾼 거야. 왜? 신생 나라가 고려라는 국호를 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해봐. 조선이 망했잖아. 조선을 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고려다 라고 생각한 거지. 설마 신라, 백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럼 한 지역밖에 대표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때요? 조선 아니면 뭐야? 고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려대학교라고. 그랬으면 이제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이 되는 바람에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한대학교라고 했겠지. 자, 한민당은요, 겉으로는요, 임정 지지를 선언한 거야. 근데 봐봐, 그래서 임정 지지만으로는 이게 한민당인지 안재홍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요, 절대 이것만 쓰지 않아요. 얘들은 임정 지지는 사람이 말을 할,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요, 정치인들의 말을 봐야 돼요. 발을 봐야 돼요. 정치인들이 입을 보면 안 돼요. 발을 봐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보라는 얘기는 행동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말로 평가하면 안 돼요. 물론 말도 대단히 중요하죠.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어때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실천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가 나중에 남자친구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실천하느냐는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임정 지지 언제부터? 말도 안 되지. 만약에 얘들이 진짜로 임정을 지지하려고 했으면 해방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임시정부에 돈도 보내고 인재도 보내고 정보도 보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누구랑 친했어? 일본 애들하고 친했잖아. 근데 갑자기 임정 지지? 이건 그때 구실일 뿐이지. 진짜 목적은 뭘까요? 얘들이 지주와 자본가라는 걸 명심해야 돼. 지주와 자본가는 뭐야? 가진 게 많잖아요. 빼앗기고 싶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 당신은 새로운 한반도가, 해방된 한반도가 어떤 정치 체제를 택할지 아무도 모를 때야. 그리고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나눠서 동유럽 쪽은 되고 소련하고 가까운 쪽은 뭐가 되고 공산화가 많이 됐지.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바로 옆에 봐봐. 중국 지금 국공내전 막 하면서 이제 스스로 빨간 페인트통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잖아. 소련 바로 위에 있잖아. 국경 맞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될 수도 있어. 공산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제일 망하는 거지. 우리 공시생들은 별로 망하지 않아. 뭐 뺏길 게 뭐 얼마나 있다고. 근데 얘들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 목적이 뭐 반대하는 거라고요? 인공을 반대하는 거야. 인공을 반대하기가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돼. 인공 반대! 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는 임정을 지지할 거야. 임정이 정통성이 있어. 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핵심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승만이 귀국하겠죠. 이승만이 귀국해서 뭘 만들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끌어모아서 독립촉성국민협의회, 줄여서 독촉이라는 걸 만들고 자기가 인공 대표로 추대된 걸 보고 안 해. 라고 주석심을 거부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구스님도 들어오겠죠, 당연히. 김구스님 들어와서 뭐 하죠? 한국 독립당. 그래서 무슨 당? 한독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원래 임시정부 기억나죠? 여러 정당이 있었어요.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여러 정당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1940년 3월에 다 해산시켜버리고 5월 달에 통합해가지고 통합한국독립당.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그게 9월 17일 날 한국광복군 만들었고 10월 달에 4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주석제. 그래서 김구쌤이 드디어 주석에 취임한다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김규식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지? 김규식 이 사람은 자, 이 직후는 아니에요. 한참 와야 돼. 한참 와야 되고 1947년 말쯤에 1947년 말이면 이미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 실패로 끝나고요.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이미 어때요?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을 실시해라. 뭐 이런 거 다 결정돼서 분단이 코앞에 왔을 때 그때 뭘 만들어? 민족 자주 연맹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최근에 아주 잘 묻죠. 이거 말고도 뭐 굳이 쓰진 않겠어요. 백남은 같은 사람은 조선 신민당 이런 거 결성하기도 하거든요. 신민당은 저 북한에서는 김두봉이 만든 거고 남한에서는 이제 백남은 같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요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이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뭐야? 다양한 정치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안 쓴 건 있어요. 박헌영은 뭐? 공산당. 조선공산당, 박헌영 조선공산당, 니네 고향 선배. 조선공산당 만드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한 거야? 이제 38선 이남에 누가 한 거야?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은 이승만, 뭐 김구 다 인정해야 안 해요. 임시정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들어올 때 임시정부 수반, 주석 자격으로 못 들어오죠. 뭐로 들어와? 개인 자격으로만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고 미군정은 스스로 유일한 뭐라고요? 한반도 안에서 합법 행정권을 가진 거. 이건 뭐라고? 미군정만이 유일한 정부 권한이 있는 거다.
나머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본격적인 미 군정이 시작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해 12월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뭐라고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소련에서도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느 나라죠? 미국, 영국, 소련입니다. 요거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카, 얄, 포, 모, 미. 외워야 되는 거 알죠? 먼저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갈라야 되는 선은 이 선이에요. 요거는 전쟁 중이고요. 요건 전쟁 후예요. 뭐부터 알아야 돼요? 참여한 나라부터 알아야 돼요. 자, 연락 외우는데 외워야죠. 이건 되게 쉽잖아. 미소 공동위원이니까 미국 소련이지. 나머지는 다 뭐야?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나라에서 미국과 뭐야? 영국은 다 공통이야. 외울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 그지 한 나라 혹은 두 나라지, 그지? 여기 누구야? 중국. 여기 뭐야? 소련. 여기 뭐야? 중국. 그리고 뭐야? 소련. 소련이 나중에 참여합니다. 7월 달에 열리는데 소련은 8월 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소련.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43년 11월이죠. 카이로는 어디야? 이집트 수도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 한반도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지. 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냐?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immediately가 아니었다는 거지. 즉각 독립이 아니었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이게 나중에 무슨 통치의 빌미가 되었다? 신탁 통치의 빌미가 된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오답으로 출제할 때 뭐야? 카이로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 오해 X야. X야. 그건 X야. 카이로에서 무슨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카이로서는 한반도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거에 불과하고, 아니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 불과한 게 아니라 최초의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했고, 하지만 즉각 독립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런 단서가 붙었다는 게 한계점이다 라는 거 알아야 돼요. 미국, 영국, 중국. 일단 아직 장제스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아직은 좀 파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년 2월에 소련의 흑해연안의 휴양지 얄타에서, 이 얄타를 이거 이제 뭐의 시작으로 보는 거야? 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냉전을 얄타에서 몰타까지 1989년에 몰타 섬에서 냉전이 끝났음을 미국과 소련 대표가 모여서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얄타에서 몰타까지 말하는데 미국, 영국, 소련 참여해서 하는데 45년 2월이면 거의 2차 대전에서 유럽의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하지만 완전 끝난 건 아니야. 왜? 아직은 히틀러가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45년 5월 달에 벙커에서 자살하면서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때요? 2차 대전 중이었고 어쨌거나 유럽에서 이제 히틀러가 거의 망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뭐라고요? 히틀러는 독일은 거의 많이 갔어. 우리 지난 그 강을 생각해봐요. 근데 아직 일본이 너무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지. 미국은 이때 일본의 전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일본에 육군만 500만 명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물리치고 일본을 폐막시키는 게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일본에게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2, 3개월 안에만 이 아시아 전쟁에 참전을 해준다면 니네가 뭐라는 걸 다 들어줄게. 백지수표, 남발한 사건. 이게 뭐라고요? 얄타. 소련은 뭐야? 생각해 볼게. 이때 루즈벨트가 뭐 사견임을 전제로 신탁 통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있지만 이게 합의하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45년 7월 달에 포츠담 어디냐? 동독입니다. 동독에서 얘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독일이 어때요? 망했다는 뜻이야. 45년 5월 달에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끝났다니까. 그래서 동독의 동네인 포츠담이라는 동네에서 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일본에게 뭐 한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로서는 어떻게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을 하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자탄이 언제 확실하게 완성된지는 썰이 두 가지입니다. 이 회담 들어가기 전에 완성됐다는 썰도 있고 회담 중에 완성됐다는 썰도 있어요. 어쨌거나 최후 통첩한 거지. 야, 그 무서운 무기를 때릴 때 미리 한번 경고를 해주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너무 비난을 받잖아요, 도덕적으로. 일본 어때요? 몰랐죠? 끝까지 버티다가 원자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맞고 결국 어때요? 항복하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알아야 되고, 미소공동회의는 두 번이야. 46년 그리고 47년. 46년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47년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다라는 거.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근거가 뭐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에 따라서 개최되는 거거든요. 요거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문제를 잘 내죠, 그죠? 순서를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참여한 국가를 섞어가지고 헛갈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내용을 뒤틀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두 나라의 의사가 중요하지. 사실 영국은 그죠? 둘이 만나면 싸우니까 뭐 중재하는 역할이겠지. 크게 몇 가지를 합의했다고요? 세 가지. 뭐지? 첫 번째, 지금 당장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고, 아니다, 얘네들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 도와주자. 믿고 맡겨라. 뭐야? 신탁통치. 자, 외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정부를 세우자 라고 주장한 게 미국이야, 소련이야? 영국은 발언권이 없다 그랬어. 거의 소련이었고. 안 된다, 신탁통치해야 된다. 이게 누구라고요? 미국이 주장했어.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크게 세 가지예요. 물론 하나가 더 있어. 나중에 본강과 설명을 드릴게요. 큰 틀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근데 이걸 순서대로 보면, 이게 발표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상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이거지. 미소공동위원회를 뭐야? 개최해서 한반도의 여러 정치,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뭐 하는 거야?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 정부와 신탁통치를 뭐 하는 거야? 협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이내, 5년 이내로 신탁통치하자 라는 걸 협의한 거야. 이거 기출문제 의미상 순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게 세 가지가 다 알려지지가 않죠. 무슨 통치만 보도됩니까? 우리 당의 신탁통치 만 보도가 되었다는 거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신탁통치를 분명히 누가 주장했는데? 미국이 주장했는데 누가 주장했다고 보도됩니까? 소련이 주장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낸 신문이 무슨 신문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 동아일보고. 오늘날 있는 그 동아일보가 맞죠. 지금 동아일보는 4대째 세습하고 있어요. 북한을 앞서가고 있어요. 북한은 3대인데요. 동아일보는 4대째 세습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동아일보잖아. 이게 같은 계열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당은 여러분들 동네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나? 무슨 당, 국회의원 누구, 사무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민당도 정당이니까 어떻게 돼?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무실을 어디다 쓴 줄 아세요? 동아일보 지국 있잖아. 지국이 뭔지 알지? 신문 파는데. 거기 가서 신문 이제 배달하고 막 신문 알바해 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지국 가서 어떻게 한다? 신문 가져다가 이제 파는 거잖아. 같이 씁니다. 왜 그러겠어? 오너가 같은 사람이잖아. 김성수가 오너야. 김성수가 실질적인 한민당 오너인 동시에 뭐라고요? 동아일보 오너잖아. 이거 어떡하냐? 그걸 같이 썼다니까. 거의 한 몸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실수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 그러니까 기레기의 역사는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아닌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그게 뉴스라는 건 팩트를 담아야지. 그게 뉴스지.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닌 거지. 그건 뉴스가 아니고 그건 뭐라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특히 어디 가면 되게 많아요. 가보세요. 유튜브 아빠 엄마는 아닐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보시는 카톡들 보세요. 문재인 침해살 그리고 쭉 돌아다녀요. 뭐 북한에 뭐 쌀을 얼마나 줘가지고 지금 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쫙 진짜 오래됐죠. 이걸 통해서 얘들이 노리는 게 있겠죠. 명심해야 돼. 봐봐. 얘는 정치 집단이잖아. 얘네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절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또 하나 얘네들은 과거가 어때요? 자랑스러워 불편해. 불편하잖아. 뭐 했어? 친일한 사람들이 많지. 오해하면 안 돼. 한민당 사람들 100%가 친일파는 아니나 상당수가 아주 많은 숫자가 친일한 사람들인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얘들은 살고 싶지. 얘들은 적어도 좌파 정보가 들어서면 되는데 안 되게 자기들이 가지고 다 빼앗긴다니까. 그리고 자기들 어때요? 친일한 걸 어때요? 덮을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강력한 한 방을 이걸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제정신 박힌 사람 중에서 신탁 통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뭘 주장한다고요? 반탁을 주장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다시 논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탁을 주장한 게 누구라고 주장하면 소련이라고 해버리면 소련과 신탁은 뭐야? 쓰레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반대하는 우리 뭐야? 반탁. 반탁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뭘 주장해? 반소 당연히 주장해야 될 거고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뭘 주장해야 돼? 반공이지.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만이 뭐가 되는 거야? 애국자가 되는 거야.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국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반탁, 반소, 반공해야지 이제 애국자인 거야. 그러면 해방 직후의 상황을 보라고. 이 중에서 한 놈만 때리면 누굴 때려야 돼요? 한민당이죠. 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념도 다르고 방법도 달랐지만 어쨌거나 뭐 한 사람들이 맞다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맞잖아. 그러니까 한 놈만 빼서 응징을 한다면 얘들을 응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세력이 다 뭉쳐야 돼요. 왜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가장 힘센 집단은 누굴까요? 한민당이죠. 생각해봐요. 지주 자본과 단순히 지주가 자본과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친일한 대가로 어때요? 해방 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왜요? 일제시대는 생각을 해봐. 아무리 친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어떤 부서의 장은 무조건 누구야? 일본 놈들이었을 거 아니야. 친일파들은 그 바로 밑에까지밖에 못 올라가겠지. 근데 해방이 딱 되는 순간 어때요? 그 일본 놈들이 어때요? 다 사라졌지. 어느 조직이든지 장을 오래 비워둘 수는 없지 않나? 이제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이 친일파들이 어때요? 다 승진해서 짱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일제시대 이거 정말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일제시대 봐봐. 친일한 대가로 어때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 해방되니까 어때요? 이제 지위도 어때요? 최고까지 올라갔어. 얼마나 행복해. 이 행복을 계속 누리고 싶지 않을까? 누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무서운 적이 있는 거지. 정치 권력인 거야. 그 정치 권력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있죠. 어떤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 얘들이 돈도 있고 행정 관료 조직 그리고 경찰 조직. 참고로 경찰 조직의 80%가 일제시대 경찰 출신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거의 100%에 가깝고. 그러니 얘네들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고립을 시키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 생각해봐. 이승만 유명하긴 하지. 근데 국내에서 조직이 있어 없어? 없잖아. 30년 넘게 미국에 살았어. 자, 김구 유명해. 독립운동 열심히 했어. 어디서 했어? 중국에서 했지. 거꾸로 말하면 국내 세력 기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 또 하나 나머지 세력도 독립운동 세력은 드러내놓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몰래몰래 숨어서 했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중요하고 훌륭한 건 맞지만 세력은 강해 약해? 약하다니까. 현실적으로 파워가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과거를 덮어버린 거지. 이제는 반탁하고 반수하고 반공하는 게 그게 애국이고, 이런 소련과 빌붙은 신탁통치 이런 주장을 애들 뭐라고요? 매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몇 명을 처벌했다고요? 99만 명 이상을 처벌했다고 합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를 죽여요. 근데 그 중에서 재판받고 죽은 사람 한 2,000명, 3,000명이 채 안 돼요. 나머지 10,000명 넘는 사람 어떻게 죽였을까요? 즉결처벌해서 죽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또 친일파잖아. 이광수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최림 이런 애들 있잖아. 어떡할 거야? 그냥 로드킬이야. 노량진 역 앞에서 사람들이 짱돌 주고 때려 죽입니다. 그래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치 홍보 영상에 영화 같은 데 나왔던 여자 배우들 있잖아. 전부 다 삭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치를 찬양하는 기사를 냈던 언론사 있잖아. 전부 다 폐간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신문을 못 내게 합니다. 그 기준이면요, 우리나라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념을 초래해가지고 전부 다 힘을 합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친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처벌받지 못했잖아요. 몇 퍼센트? 0%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밖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나선 거야? 반탁에 났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답답할까? 민족주의, 김구 계열일까? 사회주의 계열일까? 사회주의 계열이 어때요? 좌파들이 어때요? 화가 나겠지. 그래서 소련한테 따져 묻는 거야. 형 믿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이 진짜로 신탁통치 주장했니? 라고 따지자 뭐라고 하죠? 소련이 모스크바 삼성의 전문 원문을 통째로 공개를 하는 거야. 이걸 전부 다 공개를 해버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비문학 독해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 오은쌤을 모시고 자 비문학 독해를 하는 거야. 사회주의자들이. 오은쌤이 어떻게 한다 이제? 비문학 독해할 때는 뭘 찾아내야 된다? 핵심어를 찾아라 라고 강조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심어가 무슨 통치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신탁 통치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원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본 결과 이거를 핵심으로 볼 수도 있으나, 뭘 핵심으로 볼 수도 있다고요? 이것을 핵심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왜? 잘 봐. 지금 우리가 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미국, 영국, 미, 영, 중, 소 네 나라와 신탁 통치로 뭐 하는 거야? 협의하는 거지. 이 협상을 잘하면 아무리 길어도 5년이니까 4년, 3년, 2년, 1년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정말 잘하면 이게 없이도 어때요?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이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갈라지는 거예요. 뭐가 갈라져? 좌와 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들은 여전히 신탁 통치가 힘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익들은 뭐 해놨습니까? 반탁 운동을 해놨어요. 반면에 좌익들은 어때요? 핵심으로 이걸로 보는 거죠. 이걸 핵심으로 보면 모삼의 결정문은 총체적으로 어때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거다. 그래서 모삼 결정을 총체적으로 뭐 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익들은 뭐 한다고요? 반탁 운동에 나서죠. 가장 앞장선 사람 누굴까요? 이것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오냐? 싸우자. 그리고 가장 깃발에서 앞장선 사람, 이걸 다 아는 사람 누굴까요? 김구지. 김구는 외세의 간섭 어때요?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미군정은 김구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친미야, 친미. 친미 플러스 반공까지 하면 제일 좋지. 자, 봐봐. 김구 같은 사람이요, 일본이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야? 외세이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야? 외세이기 때문에 싫어했지.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또다시 지배한다. 김구는 뭐 할 사람이야? 친미할 사람이 아니지. 워싱턴에 어때? 애국단 2 만들어가지고 또 폭탄 던질 양반 아니야. 그랬으면 9.11 테러보다 먼저 김구가 미국 역사에서 크게 나왔을지도 몰라. 그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민족주의자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친미 반공. 친미 반공을 제일 잘할 애들이 누구야? 이승만과 뭐야? 한민당이지.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과 한민당을 싫어할 이유가 1도 없어요. 한민당 애들 절대 안 싫어합니다. 미국 애들은 한민당 엄청 좋아합니다. 왜?
친미. 미국하고 싸운 게 일본 아닌가요? 근데 일본을 때려 부신 게 어때? 미국이니까. 얘들이 싫어야 되는 논리적으로 정상 아닌가? 근데 야 싫어할 리가 없지. 왜? 일본한테 왜 무릎 꿇었어? 친일파들이. 세니까. 근데 그 센 일본 어때요? 박살낸 게 누구야? 미국이지. 더 센 형, 큰 형, 따거 나타났지. 어떡할까? 바로 무릎 꿇지. 한 번 꿇은 새끼가 두 번은 못 꿇어? 우리 공부해봐서 알잖아. 재수하는 사람은 삼수하기도 너무 쉬워. 미안하다. 다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 N수생이잖아. 다시. 그래서 또 하나 있어. 애들이 미국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요. 한반도를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 1도 없었죠. 미국은 어디만 박살내는 거야. 일본만 박살내고 일본만 자기 편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역사라든가 일본 언어라든가 일본의 지리라든가 전문가를 2,000명 이상을 양성해놨어요. 왜?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저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긴 다음에 또 일본을 지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준비를 다 했다고. 근데 한반도로도 1도 없었지. 그래서 한반도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우리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럼 미군이 들어와서 하지 중장이 들어와서 메가드는 일본에서 안 와. 우리나라로. 일본에서 훨씬 더 황제 대우 받고 이게 낫잖아. 그러니까 안 오고 자기 부하 하지 중장이 와서 하는데 하지 중장이 그랬어. 자기가 직업 군인이 아니었으면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냥 군인이었지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우직한 군인이야. 마동석 스타일이라고. 근데 뭐는 정치가 뭐 골치 아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군인들은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말이 안 통하지. 그럼 말이 통하는 게 누구야? 이승만 계열과 한민당 계열이야. 그래서 통역을 주로 누가 하는 거야? 한민당 쪽에서 다 통역을 하는 거야. 왜? 얘들은 어때요? 가진 자들이니까 자식들이라든가 다 어때요? 외국 유학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쪽 편 목소리가 미군정에 싹 들어가는 거야. 김구? 중국어는 잘하지. 영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독립운동 세력의 목소리는 안 들어가. 좌익들은 얘들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해방 후에 미군정에서는 누구 세력과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 세력 얘들이 미군정의 버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명심해야 돼.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가 대입하는 거예요. 잘 봐요. 잘 봐야 돼.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건 어쨌거나 누가 합의한 거라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거지. 이걸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 미국도 소련도 어떻게 해. 인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때 한반도가 뭐가 되지 않을 거라고요. 분단이 되지 않겠지. 이미 38선 이북에는 소련 군대가 38선 이남 미국 군대가 들어와 있다니까. 나라는 쪼개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다니까.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걸 거부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지 뭐가 안 돼. 분단이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반면에 또 다른 가치는 뭐야. 아니 우리가 해방된 지 몇 달이나 지났다고 또 다른 외세의 간섭을 받는다. 난 죽어도 이건 못하겠다. 다시.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고 있어. 하나는 뭐라고? 통일이라는 가치와 또 하나는 뭐야? 독립이라는 가치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잖아.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용소, 모스크바 삼성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맞지. 반면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무슨 통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신탁 통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때요? 해방 직후에 독립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거부해야 되는 거지. 자,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누가 옳았냐? 시험 나올까? 안 나와요. 출제자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내? 그건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전개제. 그게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탁운동. 비상국민회의를 개최해서 누가 중심으로? 김구 중심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이승만은 슬쩍 빠져 있습니다. 왜요? 이승만 알아요. 이거 누가 합의한 거? 미국하고 소련이 합의한 거지.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걸 자기가 앞장서서 어떻게 해? 반대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오해하면 안 돼. 이승만도 반탁한 거 맞아요. 반탁운동 한 거 맞는데 이승만과 김구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신탁 통치에 반대한 거 맞아요. 하지만 앞장선 건 누구라고요? 김구야. 왜? 그래야지 욕을 누가 먹어? 김구가 욕을 먹지. 이게 노련한 정치 기술인 거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승만은 머리가 좋은 정치가고 김구는 그냥 우직한 사람일 뿐이야. 반면에 좌익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은 선생님 모시고 핵심어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이게 임시민주정부 수립하는 거 나쁘지 않네. 그래서 모삼 결정을 총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지지합니다. 그래서 좌와 우의 이념 대립이 어때요? 심각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좌익 쪽은 무슨 정부를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통일된 정부를. 우익 쪽은 뭐라고요?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갈등되는 거지. 그럼 좌와 우가 어떻게 한다?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좌우와 우가 손을 잡고 무슨 파를 청산해야 되는데 친일파 청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좌우와 우가 지금 뭐야 이념 대립이 강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친일파들도 어느 편에 설 거야 이제 우익 편에 서겠지. 그럼 이제 뭐야 우익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편이 되는 거야 이제. 말이 돼? 친일파하고 이승만 그리고 누가? 김구가 독립운동 세력과 친일파 세력이 어때요? 같은 편이 되어버렸다니까. 같은 우익이라고. 이렇게 딱 완전히 싸움을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키는 이걸 이제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고 이걸 한 게 뭐라고요? 모삼결정. 그러니까 김성수, 송준우 이쪽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왜?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안 된 거지. 그래서 두 세력이 돼요. 갈등을 빚게 된 거야. 갈등을 빚는 와중에 뭐가 벌어진 거야?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3월 20일부터 5월 초까지 개최돼요. 하지만 무슨 문제로 깨집니까? 참여 단체 문제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련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야? 소련 주장의 일리가 있어요. 이걸 왜 해? 근거가 뭐야? 모스크바 삼성이 결정문에 합의해서 이걸 개최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찬성하는, 지지하는 사람만 여기에 참여하는 게 정상 아니냐? 라는 게 누구의 주장이야? 소련의 주장이야. 모삼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그럼 누구야? 자유주의 계열이지. 반면에 미국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래가지고 모든 세력을 다 참여해야지. 그래야 무슨 주의도 참여할 수 있어. 민족주의 계열도 참여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누구랑 같이 협의할 거냐? 미국, 소련, 그리고 이건 한반도에서 정부를 수립할 거니까 한반도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련 주장대로 하면 사회주의 애들만 들어오겠지. 그럼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겠지. 그럼 소련은 유리하지. 꺼져. 이렇게 된 거. 미국은 안 돼. 다 참여시켜. 그럼 소련 입장에서 막 아니 이거 우리가 왜 하니? 이거 모스크바 삼성이 결정을 근거해서 하는 건데 여기를 부정하는 애들 왜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해야 되니? 둘 다 일리는 있는 거라니까. 어찌간에 그 대립해서 어때요? 결렬. 무기한 휴회가 돼버리지. 그럼 무슨 말이야? 다음에 언제 만나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헤어진 거야. 이때 이승만이 6월 달에 전라도 정읍에서 무슨 발언을 한다고요? 정읍 발언. 북한이 이미 김일성이 권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미 토지개혁하면서 우리 남한은 언제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냐. 남한만이라도 위원회 또는 정부를 만들자. 이게 뭐라고요? 정읍 발언. 최초로 무슨 정부 수립하자? 단독 정부 수립하자. 그러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파들이 소위 말하는 중도파들이 지금 우리는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좌우와 우가 이념을 초래해서 합작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 나오는 거야. 누가 하죠? 좌우 합작 운동 중도파가 하겠지. 누가 하는 거야? 영훈형과 어디 가서 영훈형과 누가 하는 거야? 김규식. 영훈형과 김규식이 좌우 합작 운동 시작하고 김구는 아니라고 했어. 주도한 건 아니야. 그리고 미군정도 이때는 후원했거든요. 일시적으로. 미군정 생각이 중도파까지만 끌어들이면 극좌, 박헌영, 극좌 애들만 제외하면 자기들이 한반도에서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 엄청 중요한 사료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한다. 좌우가 다 있고 하지만 이건 어때요? 토지개혁 문제와 친일파 청산 문제로 돼요. 갈등을 빚게 됩니다. 토지개혁을 무상으로 하자는 게 누구야? 좌익이겠지. 유상으로 하는 게 누구야? 우익이겠지. 또 친일파부터 청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게 선청산 후건국 누굴까? 좌익이겠지. 그다음 뭐야? 선건국 후 청산하든지 말든지 이게 누구야? 우익이겠지. 그래서 또 갈등을 빚죠. 그 와중에 뭐가 딱 터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47년 3월 달에 뭐가 터져? 트루먼 선언이 터지는 거야. 이제 이래가 트루먼 선언이 딱 터지는 순간 어때? 이제 이념 대립은 더 심해지고 냉전이 본격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제 통일된 정부 수립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헤어지기 직전이야. 헤어질 때 어떻게 한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되지 않을까? 오빠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서로 그게 2차 미소공동회의야. 하지만 어때요? 결국 이것도 합의될 리가 없는 거지. 1947년 5월부터 형식적으로 10월까지 열리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10일 날 2차 미소공동회의가 결렬됩니다. 7월 10일 날. 그 결렬되고 정확히 열흘 후에 7월 19일 날 좌우합작운동의 아이콘 여운형 선생님이 해화동 로터리에서 극우 청년 한지근에서 총으로 암살당합니다. 여운형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때요?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한다? 소련과 더 이상 합의는 없다. 그래서 47년 9월 달에 한반도 문제 어디에? 유엔으로 상정. 유엔 상정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유엔 총회 개최하죠. 뭐 하죠?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합니다. 근데 남한 인구 2천만이고 북한 인구가 1,000만이야. 도저히 비교가 안 되겠죠. 북한과 소련이 유리해 불리하잖아. 그래서
이 선거를 공자에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거든. 인도 사람 맨오늘 단장으로 48년 1월 8일 날 남쪽으로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대하게 환영대회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북한과 소련은 북한 38선 이북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어떻게 할까? 유엔은 긴급히 소총회를 개최하죠. 48년 2월입니다. 내린 결론 뭐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어. 총선거 하자 한 거지. 이 무렵에 이제 김구선임이 닥쳐라. 뭐 한다?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 글 남기시고 뭘 제의합니까? 남북 협상 제의하시고. 그래서 48년 4월 달에 김규식, 북한에서 김일성, 김두봉 이래가지고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걸 네 글자를 줄여서 남북 협상. 단독선거 참여하지 않겠다. 미국 군대, 소련 군대 철수해라. 걔들이 철수한 다음에 내전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걸 합의하고 5월 5일 날 내려왔지만 5월 10일 날 단독선거 50총선거는 치루어지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규식, 남북협상파, 여운형파, 중도파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계는 노골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걸 방해하죠. 사회주의계는 노골적으로 이걸 방해해서 생긴 비극적인 사건, 제주도에서. 무슨 사건?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 제주도에 있는 군인 경찰 만들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여수 순천에 14연대를 투입하려고 했다가 또 한 번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고 다녀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으로까지 확대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50총선거는 그래서 원래는 남한에서 200명 뽑아야 되는데 198명밖에 못 뽑죠. 제주도에서 3명을 못 뽑고 1명밖에 못 뽑았어요. 2명이 빈 채로 198명인 채로 개원을 하게 되고 얘들이 뭐한가 헌법을 만든 거지. 그게 재헌국회라고 하잖아. 7월 17일 날 헌법을 반포합니다. 무슨 대통령제. 그래서 7월 20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게 누구야? 이승만이. 그리고 이승만이 이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하는 거고. 그러자 북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분단이 되는 과정. 자, 왜 내가 이거 말로 때울까? 숙제야. 자, 요거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수립까지.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야? 분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단 과정 다음 시간까지 숙제. 형식은 무형식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도순으로 쭉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 뭐가 잘 나와? 여기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뭐가 나와? 순서 묻는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순서. 그리고 뭐야? 인물학습 잘 나옵니다. 인물학습.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그리고 그 인물들이 뭐야? 이제 발언이라든가 사료 있잖아. 요거 제일 잘 나오는 사례는 모삼결정. 또 뭐야? 저합작 7원칙. 그 다음에 인물들의 발언으로 뭐야? 그래. 이승만이 뭐라고요? 정읍발언과 김구의 뭐야? 읍고함이라든가. 그런 거 잘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맨날 이승만, 김구만 낼 수 없으니까 누구도 나오고 김규식도 나오고 여운형. 최근에 뭐야? 백남은. 이까지 어때요? 나와주는 추세. 안종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 드린 거 있죠.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좀만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